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세차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내립니다. 기습적인 도깨비 장마가 또 한 번 많은 비를 쏟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와 홍수 위험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굵어진 빗줄기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강하게 내리다 차차 약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내일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또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민생이 힘들다 하는데 농업은 힘들다 못해 고사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해 수준의 기후위기로 수확량은 줄고 경기 침체로 소비는 안 되는데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농축산물 수입을 계속 늘려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만여 한우 사육 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한우 가격 폭락을 방치하고 한우법 제정을 거부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를 반납할 테니 정부가 직접 키워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사료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죠. 그게. 이튿날 전국의 농민들도 상경해 농업위기를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등으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농사 지어서 남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가의 심각한 경영난은 농축협 대출금 연체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대였던 연체율은 1년 5개월 만에 3.86%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 연말과 내년은 청년 정책자금 등 각종 대출 자금의 상환기일이 집중돼 연체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기를 맞게 되면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농촌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기후재해 대책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제정,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중단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농수산 도매시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 농수산 도매시장과 도매시장 내 소매상, 식당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재 도매시장에서 쓸 수 없어 시장 상인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 불법 환전 대행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즉 LCK 서머 결승전이 오는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립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경주시와 LCK법인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경주시는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LCK. 올해 LCK 썸머 결승전이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LCK 썸머 결승전은 지난 2022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열리는데 올해 개최도시 공모에서
경주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경주에 많은 볼거리와 또 어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LCK 썸머 결승전 준비를 위해 경주시와 LCK 법인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CK 법인은 홍보부스 입점과 중계방송 등을 맡고 경주시는 시설 대관과 숙박 등 행정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대회 유치로 경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개국 언어로 생중계되면서 한 35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을 하게 되는데, 경주의 아름다운 역사, 문화, 자연경관 더불어서 함께 소개를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한편 올해 LCK 썸머 결승전에 앞서 9월 6일부터 경주 타임캡슐 공원 일대에선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로 구성된 팬페스타도 함께 열립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눌테리 일대가 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달 말 추모공원 조성 및 입지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는 명품 추모공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환경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구룡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의 사기 작가 조형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청도군을 감사했는데 청도군이 특정 작가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기관과 기관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세계적인 작가라며 접근한 최모 씨로부터 조형물 9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는 과정에서 김하수 청도군수는 절차를 어겼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기증품을 먼저 시공하고 설치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절차적 과정을 좀 소홀히할 수도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할 수도 있죠. 그걸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청도군의 고위 공무원은 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와 같은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특정 작가에게 3억 원을 주고 조형물을 사전에 시공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기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가 심사와 수의계약 협상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행정 절차와 터 사용 협의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형물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와 구입 조형물에 대한 검수도 소홀히 해 조형물이 기울어짐과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청도군의 이런 행정은 신뢰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에는 기관 경고, 김하수 군수에게는 기관장 경고를 내렸습니다. 또 경고받은 내용을 청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 행정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2명에게는 파면과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게는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청도군의 예산을 김하수 군수가 특정 사기 작가에게 몰아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까지 징계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이 밖에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특정인 터를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터 매입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을 삭감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포항시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시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포항시의회가 당초 합의했던 공무원의 시의회 파견을 거부하고 갑자기 특정인의 파견을 요청해 인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김일만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김일만 회장이 합의사항을 뒤집는 바람에 당초 7월 8일로 예정됐던 간무공무원 인사가 늦춰져 현안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새로운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선 4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요. 직전 시도당 위원장들이 중앙당 최고위원과 비례 국회의원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진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용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박 위원장은 시당 위원장이 된다면 정책연구소를 만들어 대구시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한 70석 정도를 획득하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대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좀 구축할 계획입니다. 역시 지난 총선에 낙선 경험이 있는 허소 민주당 중구 남구 지역위원장도 시당 위원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허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중심의 시당을 운영하고 민주연구원 대구 분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저희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구에서 단단한 토대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런 각오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됐고.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 전 위원장은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당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소멸 위기의 당이라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행을 버리고요. 변화를 혁신해서 지선, 대선 승리, 선봉으로 당원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지금까지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의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영수 민주당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정훈 전 민주당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과 양재영 경산시의원도 선거 전에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후끈 달아오른 건 시도당 위원장이 중앙정계로 가는 교두보가 되고 중량감이 더욱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최고위원으로 지명받았고 임미애 전 경북도당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이번 주 안에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1일 대구 경북 당원대회를 열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0%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6만 6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량인 2만 7천여 건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고 7월에만 177명이 사망하고 1만 5천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빗길에서는 수막 현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다며 평소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10,000원에서 12,000원을 희망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경주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경주 시민 251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내년도 희망 최저 시급은 10,000원에서 12,000원이라는 응답이 75%로 나타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31%는 저축, 29.8%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울진군은 10월 31일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울진을 찾은 관광객이 관광후기 설문지와 지역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금액 구간별로 10% 상당의 특산품을 보내주는 이벤트입니다. 또 해당 이벤트 신청자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 폼에 인증 등록한 선착순 500명에게는 기프티콘도 지급합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포항 지역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6곳이 연이어 개장합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숲속 물놀이장과 양덕 한마음 다목적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늘 개장해 8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과 포은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13일 개장해 8월 27일까지 운영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입장료는 성인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내립니다. 기습적인 도깨비 장마가 또 한 번 많은 비를 쏟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산사태와 홍수 위험도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굵어진 빗줄기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더불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 강하게 내리다 차차 약해지겠고요. 오늘 밤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게 시작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23도, 구미는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시작합니다. 봉화도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 2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30도 전망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